물 잘 먹게 하는 방법 없나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았고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라서 네. 첫 번째로 제일 쉬운 건데 수박, 뭐 오렌지, 보리차를 잘 먹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괜찮아요, 강아지한테? 강아지한테 보리차 정도 괜찮아요. 티백 우리듯이 이렇게 한번 먹을지. 앉아. 어려운 강아지 키우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강아지 음수량에 대해 준비했고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영양학 수의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영양학을 연구하는 수의사 손꽃노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좀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강아지들도 더위를 진짜 많이 타다 보니까 우리 또 냉수 마시듯이 얼음물, 뭐 강아지 아이스크림 이런 걸 좀 주고 싶은데 사실 요새 막 얼음이라든지 뭐 그런 제품도 많이 나오고 아이스크림 제품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건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그냥 많이 주시라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차가운 물도 사실 너무 갑자기 많이 먹으면 좋진 않아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보다 위장이 좀 약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차가운 물이라든지 얼음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위가 놀래서 혈관이 이렇게 탁 수축을 해버려요. 그래서 저희 집 강아지는 차가운 물만 먹으면은 확 먹다가 다 토해버려요. 이렇게 하는 강아지들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오시는 보호자분들 중에 네. 사람도 왜 갑자기 차가운 물 먹으면 이렇게 뒷골이 땡 할 때가 있잖아요. 막 땡해요. 네. 네. 그것 때문에 강아지들도 혈압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너무 차가운 물을 갑자기 주는 것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더울 때는 조금 차가운 물을 더 선호하죠. 사람이랑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대형견들 중에 이렇게 얼음 이렇게 던져주면 막 아삭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대형견 같은 경우에 사실 괜찮은데 뭐 소형견이라든지 이빨이 약한 아이들이라든지 혹은 노령견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빨이 파절되는 경우도 있고요. 살짝 흔들흔들 거리던 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얼음을 깨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단 조금 이빨, 치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얼음을 주고 싶으시면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호자분이 한번 이렇게 깨물어가지고 네, 조각을 주시면 저는 그렇게 주거든요. 그렇게면 괜찮아요? 네, 그 정도는 괜찮아요. 더위 식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물 마시는 거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 강아지들이 음수량 충분한지 아닌지 요걸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수의학적으로는 음수량이라고 표현하기보단 수분 섭취량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쓰는데요. 네. 그게 적정하게 수분이 섭취가 되고 있는지 기준은 뭐 소변 색깔 같은 걸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변이 정말 센 노란 색깔인 경우에는 조금 물을 덜 먹은 걸 수 있어요. 약간 연한 레몬 색깔 그 정도가 제일 좋고요. 너무 옅어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정도이면은 충분한 수분 섭취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수분 섭취량은 두 가지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강아지들이 이제 물그릇 가서 이제 물 찹찹찹 먹는 거 그거 양이랑 그다음에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섭취하는 양까지 포함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가 그 말씀해주신 수분 섭취량만큼 물을 안 먹어요 라고 하시면 그거는 음식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덜 먹는 걸 수 있어요. 애들마다 많이 먹는 애가 있고 적게 먹는 애가 있다 보니까 이 기준, 공식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네네. 하루에 체중 1kg당 40에서 60ml 요게 수분 섭취량 권장되는 양인데 네. 좀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50ml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값, 평균값. 네네, 1kg당 50ml. 그러면은 물을 좀 적게 먹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뭐 물을 적게 먹어서 뭐 질병으로 유발이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물을 많이 먹는 거를 권하잖아요. 네. 이게 신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물, 수분이기 때문인데 모든 대사 활동이라든지 신체 활동, 세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수분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만성적으로 탈수가 있는 애라든지 물을 너무 안 먹는다 그러면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물을 너무 먹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질병 중에는 뭐 결석 같은 위험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을 높인다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방광결석이 재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좀 많이 먹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죠. 요즘 저희가 날씨가 많이 더워지잖아요. 혹시 여름에 이 음수량이 중요한가요? 너무 중요하죠. 이게 여름 같은 경우에 어쨌든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땀을 흘려서 그걸 배출해서 증발을 시킴으로써 체온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전신적으로 땀이 잘 나지 않다 보니까 네.
이렇게 허헉거리면서 팬팅이라고 하는 작용을 해서 구강 점막에 있는 거라든지 호흡기 점막을 통해서 이제 수분을 배출하는데 여름에는 그게 배출량이 엄청나요. 수분이 평소보다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수분 충족을 좀 더 많이 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산책할 때 혹시 이렇게 특히 더워하잖아요. 음. 그때 이렇게 물을 챙겨주는 게 도움이 되나요? 근데 여름에는 조금 챙겨주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은 그냥 혀에 이렇게 물이 닿기만 해도 도움이 되거든요. 아하. 강아지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산책 나가서. 맞아요. 푸어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게 대부분 산책을 하다 보면은 막 활동을 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혈압이 올라가니까 물을 먹게 되면 혈압이 더 올릴 수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안 먹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산책 중에 물을 너무 안 먹는다고 걱정을 하시기보다 다녀와서 조금 진정이 되면 물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산책 중에 막 숨 넘어갈 것처럼 헥헥거릴 때가 있어요. 진짜 막 미안해요. 그래서 조금 진정시키려고 막 억지로 물을 주는데 안 먹어요. 그거는 너무 이제 신체 대사가 좀 오바돼 있다는 거라서 조금 진정시키고 약간 좀 차분하게 좀 쉬었다가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야외 활동 많이 하다가 열사병으로 병원 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군요. 실제로 네. 그런 케이스도 많이 보셨어요. 네, 여름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이 음수량을 혹시 잘 채워주는 방법, 음수량 늘려주는 꿀팁이 있을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물 잘 먹게 하는 방법 없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고 저도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라서 네. 그게 세 가지로 좀 꿀팁을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쉬운 건데 음식을 통해서 수분을 섭취를 하게 해주는 거. 이게 제일 쉬워요. 여름이니까 수박, 뭐 오렌지 이런 것들로 과일로 이제 주시는 분들 많으시죠.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수분 충족이 돼요.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는 수분이 많은 과일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 되게 많아요. 특히 수박 같은 경우에는 칼륨이 굉장히 많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는 수박이 약간 금기시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오렌지 같은 경우도 비타민 C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광결석이 잦다, 뭐 그런 수술한 이력이 있다 이러면은 조금 소량만 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또 뭐 음식으로 충족시켜주는 방법 중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화식으로 사료를 주면서 이제 그냥 손쉽게 저희 집 강아지도 물을 안 먹어서 그냥 화식을 주니까 자연스럽게 음수량이 충족이 돼서 그 화식 안에 수분이 많나요? 75% 이상이 수분이에요. 진짜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음수량으로 거의 커버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물을 일부러 가서 먹는 날이 별로 없어요. 한 두세 번 먹고 끝나는데 그게 수분 섭취가 충분히 돼요. 그럼 저희 집 강아지는 사료 먹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런 경우는 아주 쉽게 그냥 따뜻한 물 좀 부어서 주시면 이렇게 불려져요. 그러면 사료가 좀 이렇게 커지죠. 네. 그러면서 포실포실해지면서 좋은 냄새도 막 더 나고 강아지들 더 아. 잘 먹기도 하고 물도 자연스럽게 먹게 되니까 또 되게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걸 약간 자작하게 하는 게 좋나요? 좀 풍성해도 되나요? 물이? 애들마다 조금 다른 게 물을 너무 부어줘서 죽처럼 만들어주면 식감 때문에 안 먹는 애들도 있어요. 식감도 중요하거든요. 강아지마다 그 개개인차가 있군요. 네. 그래서 봐가면서 적당히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조금 쉬운 방법인데 맛있는 물을 그냥 주세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샵에 정말 큰 코너를 차지하고 있는 게 본 브로스라고 육수 코너였어요. 되게 다양한데 뭐 치킨 육수, 뭐 아니면 생선 육수 이런 거 되게 다양하게 우와. 제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육수가 종류가 좀 나오더라고요, 제품들이. 그래서 오. 요런 거 먹이시면 좋아요. 근데 요것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네. 그 뼈를 우린 육수 같은 경우에는 인 함유량이 높아요. 그래서 인 수치를 조절해야 되는 특히 신장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들 먹이시는 거 락토프리 우유. 요것도 사실 되게 애들이 잘 먹어서 많이들 주세요. 산양류 이런 것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그걸로 조금 충족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건 양 조심하시라. 매일 주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유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 불균형을 좀 초래할 수 있어서 소량 주시거나 아니면 물이랑 1대1로 희석해서 주시는 거 요게 좀 권장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두세 번밖에 안 줘요. 정말 물을 안 먹는다 싶은 날 그런 날 좀 주면 좋고 그리고 또 맛있는 물 중 하나는 요건 좀 특이해요. 요거는 먹는 애도 있고 안 먹는 애도 있는데 저도 이제 병원에서 그 입원 환자를 상대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보리차를 잘 먹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그 구수한 보리차요. 네. 이거 괜찮아요, 강아지한테? 강아지한테 보리차 정도 괜찮아요. 근데 차라고 하면 근데 보호자분들께서 그럼 옥수수 수염차, 뭐 헛개차, 녹차 이런 거 다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티타임 갖고 네, 좋네요. 그거는 안 돼요. 이게 사람이 먹는 대부분의 차는 카페인도 들어가 있고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경우에 또 이뇨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서 오히려 또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보리차 정도만. 예. 실제로 보리차를 좀 준비했거든요. 한번 먹여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해요. 저희 집 강아지는 안 먹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보리차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런 실제 우리가 마시는 보리차잖아요. 네, 괜찮다는 거죠? 네네네. 티백 우리듯이 이렇게 한 먹을지. 앉아? 잘 먹어요. 좋아하네요. 한번 하늘보리 요거를 한번 줘볼까요? 네네. 저 이번 환자 보호자분께서 이 하늘보리 한 박스 주고 하신 적도 있어요. 진짜 강아지들 네. 먹이라고? 그 친구가 생수를 안 먹었어요. 진짜로. 우린 게선 안 나보다. 맛이 있나 봐요. 그냥 물보다 훨씬 잘 먹습니다. 실제 물은 푸가 잘 안 먹어요. 네. 진짜 깔짝하고 마는구나. 그냥 이 물은 확실히 맛이 별로 없고 굳이 딱 놓으면은 취향이 있어. 하늘보리 진짜 좋아하네요. 하늘보리랑 우린물 둘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신기해, 귀여워. 보리차 이렇게 너무 좋은 꿀팁 배워봤는데 다른 꿀팁도 있을까 또 욕심이 납니다. 이건 이제 좀 마지막 이제 단계예요. 최고였다. 네, 좀 난이도가 있고 약간 잘 안 되기도 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꼬셔보는 거예요, 강아지를. 어떻게 꼬시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네. 물 간식을 물에 띄워가지고 좀 먹여보시는 어떤 거예요. 간식? 물 간식. 이제 물 위에 뜨는 간식은 제가 물 간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를 물 위에 동동 띄워가지고 줘보세요. 그러면 그거 먹으려다 물을 먹거든요. 동결건조 같은 거 말씀하신 거죠? 맞아요. 예. 그런 거 몇 개만 딱 띄워놓으면 그거 먹으려고 하다 보면 강아지들 혀가 그걸 잘 못 캐치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더 많이 먹게 만드는 약간 속이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거죠 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물그릇의 재질을 좀 바꿔보세요. 유리나 스덴의 그 쨍쨍쨍 하는 소리를 싫어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맞아요.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기 그릇이 제일 좋아요. 이제 마지막 방법은 보호자분이 좀 연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식의 연기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괜히 이제 강아지 물 안 먹고 있는데 너무 속이 타면 괜히 맛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물을 막 따라주는 거예요. 애기들 이렇게 호응 유도하듯이. 네. 그럼 아리가 좀 관심 갖나요? 관심 가져요. 그리고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와서 보고 낼름 한번 찹찹찹찹 해주고 가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꼬셔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 너무 현실적이고 좋은데요? 네. 하올 때마다 좀 힘들어요. 오늘 멍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 따라해볼게요. 연기 꼬시는 거. 우와! 연기가 좀 부족합니다.